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와서 그 속보를 좀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속보 무슨 속보가 들어왔느냐 같이 볼까요? 네. 조금 전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보유국을 운운하면서 윤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나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핵 보유국 앞에서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을 입에 올렸는데 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없게 한 가관이었다. 지금 갑자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요 앞부분에 이 힌트가 있죠. 핵 보유국 앞에서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을 입에 올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군은 강력한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즉각 응징할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네. 윤 대통령 국군의 날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할 경우 이건 정권 종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핵무기가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들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온전치 못한 사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없게 한 가관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저희가 잠깐 전문가 이 연결을 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좀 급작스럽게 좀 연락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 속보가 나왔는데 같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윤 대통령한테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뭐 외무성담화, 국방성담화 이런 경우는 있긴 있었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한 사례가 있었나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네. 그전에도 있긴 있었지만 조금 전에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우리 대통령께서 국군의 날 기념식 행사 때 네. 북한이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해서 망상에서 벗어날 것과 그리고 만일 핵무기 사용을 기도하면 그날에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을 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가 2일날 국군의 날 바로 다음 날이죠. 2일날 네. 서부지구에 있는 특수전 부대를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기 부대원들한테 뭐가 이제 한마디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이제 한마디 한 것이 바로 핵을 보유한 국가의 문전에서 뭐 군사력의 뭐 압도적 대응을 입에 올렸는데 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두 가지의 그 응답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두 개 다 조건이 있어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이라는 네. 전제 조건이 있고요. 네. 김정은이가 사용한 전제 조건은 만일 공화국 주권을 침해하는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든다면 네.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네. 이런 조건이 있을 경우에 각각 하나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예고하는 거고 하나는 바로 대한민국의 생존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억제력의 한 간접적인 표현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억제가 성공을 하려면 능력도 있어야 되고 신뢰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상 상호 의사소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북한 간에 의사소통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 남북한이 충분히 서로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과 신뢰성은 있는데 의사소통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것을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억제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10월 1일과 10월 2일 날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실장님 얘기는 지금 윤 대통령도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말로써 어떤 억제력을 과시하고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소통을 하기에는 지금 현재 소통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
말로써 공개적으로 지금 억제력을 표시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북한에서 그동안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긴 하죠. 역대 뭐가 있었냐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 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선 뭐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 노할 노릇이다라고 했던 적이 있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뭐 시집도 못 가본 늑다리의 고약한 심술중이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뭐 쥐에 비유한 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사안들이 뭐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얘기를 하진 않았었거든요. 이때는 뭐 단체 북한의 무슨 알 수 없는 4개 단체가 뭐 공동으로 성명을 내거나 아니면 뭐 김여정 부부장이 얘기를 하거나 김여정 부부장도 높다고 하긴 하지만 김정은이 직접 나선 경우는 없었는데 표현도 그렇고요. 말한 주체도 그렇고요. 사실 이걸 다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그렇죠. 사실상 뭐 북한에서 주로 이제 이 대남 담화를 발표하는 그러니까 대남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 담화 전문가가 바로 이제 김여정이라 볼 수 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뭐 삶은 소대가리, 겁먹은 게, 뭐 전형한 사고방식, 3살 난 아이들, 뭐 미국산 앵무새, 특등 머저리, 앙천대소 차마 이게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들을 뭐 어떻게 보면 욕이죠. 그런 것들을 다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변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번이 특별히 더 강도 높은 비판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아니요. 그 강도 높은 비판이라기보다는 네. 이번에는 이제 그것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2022년 8월 달에 네. 우리 대통령께서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을 때 네. 김여정이가 한 말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작년도 4월 달에 그 확장 억제에 대해서 네.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께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을 때 네. 김여정이가 우리 대통령을 못난 인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주로 김여정이가 담당을 해왔던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김정은이는 한마디도 안 했느냐? 음. 사실상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여정이가 배드캅 그러니까 나쁜 경찰의 역할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는 조금 한 발 물러서서 국합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 분담을 해왔다라고 하면 네. 지금 사실상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김정은도 여기에 이제 가세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2022년도 7월 달 전성절 열병식 때 네. 김정은이가 직접 우리 대통령 실명을 거론을 하면서 그 우리 대통령이 한 망언이나 추태들을 기억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엊그제죠. 10월 2일 날 서부지구 특수부대 방문한 자리에서도 윤석열 괴뢰라고 대통령 실명을 직접 거론하면서 괴뢰라는 표현을 쓰면서 네. 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삶은 소대가리든 지금 조금 뭐 표현이 완화됐던 이것은 변하지 않고 있는데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김여정뿐만 아니라 네. 김정은도 한국 대통령의 비난과 비판 대열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그동안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을 한 적은 있긴 있는데 이게 뭐 다른 이 발언 자체의 수위라기보다는 발언 주체가 누구냐를 봤을 때 그동안은 국합, 배드캅, 김여정, 김정은 좀 나눠서 김정은은 좀 입을 다물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엔 김정은도 가세를 했다라는 게 차이점이다. 그게 사실 큰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죠. 말씀 중에 제가 나온 게 어제 김여정 부부장이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 냈느냐 같이 보시죠. 국군의 날 기념 행사를 본 소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전술핵 무기급이나 다름없다는 황당한 궤변으로 분식된 흉물이다. 쓸모없이 몸집만 잔뜩 비대한 무기다라고 하면서 윤석열이 전쟁열에 잔뜩 들떠 독과된 대결 악청은 종말을 앞둔 자의 최후 비명에 지나지 않는다. 허세 부리기에 열을 올렸지만 불안 초조한 심리에 여검 노출이다. 그러니까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 이미 바로 하루 전날 또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같은 날 뭐 비슷한 날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김정은 위원장 얘기를 할 거면 김여정 부부장은 왜 또 얘기했느냐. 불과 하루 상간에 왜
원투가 다 나선 것이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실장님. 네, 이것은 이제 북한에서 발표한 시간의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김여정이는 담화를 3일 날 지금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3일 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가 서부지구 특수부대에 가서 한 얘기는 2일인데 이것을 이제 발표를 한 것은 4일 날 오늘 이제 아침에 이걸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앞뒤의 차이가 북한이 김여정이 담화가 먼저 나오고 마치 김정은이 발언이 그 다음에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발언은 김정은이가 부대를 먼저 방문을 했으니까 거기 가서 한마디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정제된 뭐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엄청나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김여정의 발표문이다. 이게 3일 날 발표했는데 제가 이제 오히려 그거보다는 김여정의 발표문에 대해서 한마디만 추가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상 김여정이 한 핵심적인 얘기는 세 가지죠. 사실상 우리가 이제 보여줬던 해무5 구축 18년에 대해서 이것을 기행 달구지라고 조롱을 했고요. 전략사령부 창설에 대해서는 개가 투구를 쓴다고 해서 뭔가 사자가 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B1B가 사상 처음으로 국군의 날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의를 표하는 몰골이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국군의 날이 허무한 광대극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네.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북한으로 와서는 부담스럽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해무5가 좀 부담스럽다. 전략사령부가 창설이 돼서 사실상 삼축 체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다. B1B가 언제든지 전개할 수 있다는 전략자산이 여기에 대해서도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김여정이가 담화를 통해 가지고 발표한 건데 자기네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사실 뭐 같은 날 얘기를 하고 다른 날 얘기하고의 문제는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김정은, 결국 제가 드린 이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이 지금 연결이 돼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적으로 나섰다. 그런데 지금 해주신 말씀은 이 얘기인 즉슨 북한이 그만큼 우리나라 국군의 날 이 시간제를 보고 좀 더 상황이 심각하고 좀 압박을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 비판을 계속해서 내놓는 걸로 좀 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지금 설명을 해주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오히려 분석이 더 정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네네. 네. 내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이 윤 대통령을 비판을 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큰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사실 지금 이 시각도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계속 쏘아 올리고 있다는 문자를 아마 다들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계속 쏘아 올리는 이 쓰레기 풍선 더불어서 험해지는 말들, 이런 말들이 뭔가 다른 정말 큰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그러려면 우리가 좀 더 이 예의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